안녕하십니까. 한 30분 정도는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모의고사를 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 주차를 보시면은 강의 계획서 좀 보십시오. 네, 강의 계획서 좀 보시면은 볼륨 조금 높여줄래요? 주차를 좀 보시면은 이게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16일 날 그러니까 추석 그 다음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16일 날 한 주 그 휴강이 있습니다. 한 주 휴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서울 분들 첫 번째 첨삭은 두 번째 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때 그냥 집에서 첨삭이나 하고 있으려고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오늘은 이제 뭐 아직 이제 또 어느 정도 좀 잘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갖추어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좀 쓸 때 조금 보고 또 이제 공개 첨삭을 하나 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쓰는 것이 이제 가장 좋겠구나라는 이런 포맷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두 번째 주에 이제 적용을 해서 첨삭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인강으로도 지금 이 부분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강생들은 그렇게 한 주에 몰아서 할 수가 없어요. 인강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인강생들은 매주 잘라서 합니다. 인강생들은. 그래서 이제 혹시 인강분들은 이제 왜 첨삭이 안 오느냐? 왜 서울에서는 첨삭을 해주면서 자기는 왜 첨삭을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한꺼번에 첨삭을 할 수가 없어서 인강생들은 계속 100명씩 잘라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주가 되면은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자에 답해서 첨삭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이나 대구도 제가 이제 이 영상 강의가 나가는데 부산 대구는 첫 번째 쪽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부산 대구는 연간 패키지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꾸준히 들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두 번째 주부터 하지 않아도 첫 번째부터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주부터 하면은 이 추석 연휴 기간 중간에 다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개 첨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써 나가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설명은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참 문제가 없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논술은 사실 이 논술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형식을 좀 갖추는 게 좋고요. 또 문장이라든지 문단 구성도 좀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어떻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좀 두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어떻든 이제 11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계산을 한 것이 이제 11주거든요. 11주인데 한 주에 2회분씩만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뭐 3회분, 4회분 이렇게도 이제 일주일에 해봤거든요. 일주일에 해봤는데 실제로 두 편 이외에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더 무서운 것은 쓴 거는 자기가 기억을 하는데 안 쓴 거는 아예 기억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어떤 중요한 것을 담아버리면 결국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세 번째, 네 번째에 들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강의 중에 들은 적이 없다. 이런 거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좀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2회 분식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나 이런 이제 과정 같은 경우는 크게 그 문제 삼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오늘 쓰는 걸 좀 보고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문제 구성이라든지 어떤 순서라든지 절차가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오늘도 9-2를 먼저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9-2부터 먼저 써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좌절감 느껴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 걱정이 돼서 제가 그냥 9-1을 좀 쉬운 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어떤 문제 구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페이스에 따라서 이런 정도 페이스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를 뭐 구성하고 또 문제를 어떤 내용 속에 어떤 뭐 트릭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 이런 것들을 점점 실제 시험과 가깝게 해나갈 거니까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 시험 문제를 뭐 맞춰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큰 걱정 없이 따라오시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학을 너무 많이 하시면 곤란합니다. 많이 하시면 곤란하니까 이제 직강생 분들은 뭐 오늘 월요일 날 하루 정도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복습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 하루 정도에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일들은 전부 전공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교육학 점수가 조금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교육학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버리면 뭐 이틀씩이라든지 뭐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면 전공에 상당히 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은 뭐 그런 정도로만 하고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히 따라오시면 큰 문제 없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그 2번씩 쓰면은 결국은 22회거든요. 그 22회 정도 연습을 하면은 아무리 처음 쓰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오버될 수도 있는데 한 20회 정도 넘었으면은 사실 시간이라든지 좀 이렇게 쓸 때 어떤 약간의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 20회 정도로 기준을 제일 많이 잡거든요. 20회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논술을 조금 자기 나름대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이론 정리는 이게 그 예전 장수생들이 많으면 사실 이론 정리는 모의고사 시간에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초수 재수생들이 좀 많이 있는 이런 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이라도 이론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론 정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주차에 옆에 보면은 이론 정리 파트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 두 번째 주는 심리를 하고요. 생활교육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방법론, 네 번째 주 과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론 강의 범위는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이 5주까지는 주로 심리, 방법, 과정, 평가를 섞어서 낼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 편협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경험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주부터 5주까지는 상권에 대한 내용에서 주로 많이 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시험 문제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심리, 방법, 과정,
평가 쪽에서 주로 내려고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지켜지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6주에 이제 행정, 그 다음에 철학, 사회학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6주, 7주, 8주가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이론 학원 부분을 내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상권도 조금 섞어서 낼 거예요. 예, 섞어서 낼 거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9주, 10주, 11주는 이제 좀 골고루 이제 낼 건데 이게 22회밖에 되지 못하다 보니까 두 번 출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 번 거쳐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회 모의고사에 조금 복습이라든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이론서를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학생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답안지나 문제지만 보고 강의는 안 듣고 시험을 쳐가지고 고득점을 맞았다. 뭐 이런 학생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시험 문제가 약간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의를 안 들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워크 모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은 워크 모형에 제일 기본적인 절차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런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워크 모형의 절차 같은 건 아예 묻지도 않고 묻는 게 뭐였냐면 워크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면 워크 모형의 특징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 교재는 특징, 장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묻는 거는 특징, 장점으로 묻지 않고 이걸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재대로 공부하거든요. 특징을 장점으로만 바꾸다 화살짝 놀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징이나 장점이란 말도 사용해 주지 않고 그냥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수의 결판이 거의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또 출제가 되었던 가드너의 다면지능 이론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사실 가드너의 다면지능 이론도 우리가 종류라든지 가드너 다면지능 이론에 대한 어떤 특징과 장점 같은 경우는 이론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C 학생이 이제 문제 이제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C 학생이 이제 개인 내의 지능이 이제 높은 아이입니다. 개인 내의 지능이 높은 아이인데 이 개인 내의 지능이 높은 아이에게 적합한 우리가 교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얘는 개인 내의 지능이 높고 개인 간의 지능이 좀 낮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 B가 개인 간에 우리가 지능이 높았거든요. 이 정도 기출 문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 사람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지? 이건 좀 약간 작년 기출 문제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A와 B라는 학생들은 개인 간의 이제 지능이 높습니다. 그리고 C는 개인 간의 지능은 낮고 개인 내의 지능은 높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면 뭐냐면 개인 내의 지능이 낮기 때문에 개인 간의 지능이 낮기 때문에 C에게는 개인 간의 지능을 높이는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답을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드너의 가장 첫 번째 핵심적 이야기는 뭐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북돋아주는 공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CI에게는 개인 내의 지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개별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것을 사용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뭐 여러 개를 쓰라고 하면 우선 1차적으로는 개인 내의 지능을 북돋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경우는 개인 간의 우리가 지능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결국 한 가지를 우리가 물었기 때문에 이론에 근거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다중지능의, 다면지능의 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두 번째 부차적인 방법을 쓴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읽으면 그렇거든요. 왜? AB는 개인 간의 지능이 높더라. 그 다음에 C는 개인 간의 우리가 지능이 낮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AB에서 어떤 문제의 좀 이렇게 약간 현혹되어 가지고 개인 간의 우리가 지능을 높이는 교사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그 아이에게 개인 간의 지능과 개인 내의 지능을 뭐 다 높이는 방법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답을 그렇게 해야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중지능 이론을 읽어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약간 뒷부분에 약간 언급되어 있는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답안지 자체만 가지고는 좀 곤란한 면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들으시고 그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답이 아닌 걸로 써놓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써놓고 나와가지고는 괜찮게 썼는데 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가져서 2차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1차 시험 성적을 보고 뒤로 낮아버리는 거죠. 왜 이럴까? 이번 8월 18일 날 본 모의고사도 비슷한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쉬운 문제를 냈는데도 이게 채점을 해보면 실제로 답을 제대로 쓴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교육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발생하는 것과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내 서브노트만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갔는데 18점 맞았다. 어떤 강의도, 내 강의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 서브노트만 보고 18점 맞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예외적으로.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론은 이제 하나씩 이제 외워가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틀어서 좀 적용해 주는 문제를 좀 잘 적응해야만이 고득점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나 내가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한 18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론 강의는 서브노트를 좀 참고하셔도 됩니다. 네, 서브노트를 참고하셔도 되는데 그 서브노트는 선생님 잠깐 책 좀 줘보십시오. 이 서브노트. 이 서브노트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라서 이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 프린터를 만점 추구라는 프린터를 나갈 겁니다. 나중에 해설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더 줄여 놓은 겁니다. 더 줄여서 이게 지금 심리학이 44페이지에다가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는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6페이지를 3페이지로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이 항상 좀 이제
매일 조금씩 보시면서 키워드를 좀 눈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명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프린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프린터가 나중에 별도로 나갈 겁니다. 뭐 이론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론서를 보셔도 좋겠고요. 어떻든 순서대로 나가니까요. 그리고 그 보충 문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보충 이론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8월 18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총론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8월 18일 날 전국 모의고사의 1번 문제가 총론에 나오는 6개의 핵심 역량을 물은 건데 자기 전공에서 나오는 것과 헷갈려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다루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15년 개정교육과정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보자라는 건데,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계속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리커트의 척도가 나왔던 우리가 정의적 영역도 사실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보면은 이제 인지적 영역은 우리가 항상 평가가 잘 이루어지니까 정의적 영역에 우리가 평가를 인지적 영역과 함께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어떤 바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문제의 어떤 읽은 구독력도 좀 증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첨삭은 인강생이나 직강생이나 관계없이 개별 첨삭을 이제 2번 정도 실시하고 공개 첨삭은 이제 매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는 10문제 정도의 단답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의를 쓰는 경우도 있고 특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데, 형성평가는 매주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배운 내용을 다음 주에 이제 형성평가를 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는 부분인데, 형성평가는 10문제가 나오고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인데 평균까지 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평균은 사실 내나 안 내나 6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렵든 쉽든 6점 사이에서 좀 6.2, 6.4 이 정도 됩니다. 평균은. 그러니까 이제 그 평균이 6점 정도 된다는 것은 8점, 9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빵점 1, 2점 하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유명한 이제 기억법 책에 보면은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시간당 이 이제 기억력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의 이야기는 1시간당 10분.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론 정리가 지금 현재 길어봐야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 정리를 하면은 오늘 친 모의고사 이론 정리 요거는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끄고 그 다음에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한 20, 30분 정도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실 때는 이거를 조금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정도 오늘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끝나자마자 바로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한 20분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내일도 한 이제 5시나 6시쯤 한 20분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좀 정리하고 오시든지, 안 그러면 다음 주에 정리한 것을 한번 보고 그 전주 것을 한번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전 세계 기억력 대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기억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데 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를 그냥 이 생물학적으로 잘 접근해 보니까 이런 것이 효과적이더라 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분은 오랜 경험과 감각적인 어떤 경우를 가지고 한 건데 어떻든 이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을 저녁에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되시는 분들은 그냥 평일날 그냥 한 10분, 20분씩 간단하게 교육학을 보는 것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월요일날 교육학 한 것을 화요일날 들고 그냥 계속 보고 뭐 치건대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딱 간단하게 그냥 짧게 끝내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나중에 해설 강의를 할 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준비가 되셨으면은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은 9-1은 좀 기본적인 그 작성 방법을 가지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시작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요게 쉬는 시간 이거를 조금 한 30분씩 하고 조정을 할까 20분만 그냥 그대로 할까요? 그 20분은 좀 처음 사시는 분들은 좀 빠듯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화장실 갔다 올 틈도 없이 다음을 시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30분 늦게 시작을 해서 20분만 잡았는데 한번 해보시고 또 결정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9-1은) 좀 쉽고요. 여러분들 저게 그 이름하고 뭐 이런 걸 조금 쓰시면 좋겠는데 그게 그 컴퓨터 펜을 가지고 그 수험 번호를 마킹한다.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초등도 3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등도.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어떤 펜이든지 간에 마킹을 하시면 OMR 스캐너가 그걸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유의사항에 그게 이렇게 보면은 유의사항에 그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 지난 8월 18일 날 그 전국 모의고사를 볼 때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찾으시는 분이 계고 또 사갖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OMR 그 마킹펜은 사용하지 않고 일반 펜을 우리가 써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름 쓰시고 일반 펜을 써가지고 그냥 수험 번호도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서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전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재 참고 여부라든지 작성 시간이라든지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첨삭할 때 좀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교재는 참고 안 하고 써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는데 자꾸 보시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안 하고 써보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